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토연구원의 권규상입니다. 죄송해요. 네, 저는 앞선 두 분께서 산업 생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주셨으니까요. 정책적인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정책이 지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정책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제시한 도시형 제조업이라고 하면 앞서 얘기했던 도심 제조업이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 이건 법적인 정의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정의된 바가 없고요. 현재 각종 정책들을 사용하는 그 정의는 도시형 소공인 특별법에 나와 있는 그 정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의가 사실 좀 브로드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석유화학이나 코크스 이런 거 빼고 거의 대부분이 사실 도시형 제조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5개로 이걸 추려서 서울시 5대 도심 제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산업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중화공업 단지나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뭔가 잘 짜여진 계획적인 입지나 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라 밖에 나가면 바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상가에도 들어가 있고 우리 집 주변에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용도지역으로 사실 풀어보면 결국엔 주거나 상업지역, 특히나 공업지역 중에서도 용도 혼재가 가능한 중공업지역에 대부분의 이런 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그림과 같은 거는 바로 나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서울시의 소규모 제도 현황 보시면 종로나 중구 그리고 성북 같은 경우는 상업이나 주거로 용도지역이 구분이 되어 있고 성동구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형 제조업이 입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서울시는 훨씬 더 이런 경향들이 훨씬 강합니다. 사실 그래서 용도지역 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풀어진 이유가 이런 기능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거나 상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허용 업종으로 풀어주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업이나 주거랑 용도 경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마 고등학교 지리 시간 때 보셨을 그 비드렌트 커브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배울 때는 CBD 중심으로 상업이 가까이 입지하고 그 뒤로 공업, 주거가 입지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미국적인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 그 학과에서 대부분 가르치는 건 이렇게 가르칩니다. 상업 용지가 CBD에 제일 많이 붙고요.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이 공업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산업단지랑 비슷한 형태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그 공업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조업이라는 게 지대지불 능력 차원에서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이나 주거한테 밀린다는 겁니다. 특히나 고밀주거에 밀리고 그런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장 용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용도 경쟁 하에서 다음과 같이 토지 소유자들은 3가지 주장을 하면서 지금 기존에 있던 도시형 제조업을 밀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도시형 제조업이 쇠퇴 산업이고 사양 산업이다. 두 번째는 도시형 제조업 집적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여기 도심에 있을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입지 이점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기능들 집어넣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이제 3가지 각각 주장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도시형 제조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여전히 필요한 산업이다. 하지만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산업이긴 합니다. 두 번째, 도시형 제조업 집적 지역은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적으로 낙후된 거 맞습니다. 나가서 보시면 실제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도심의 이 제조업들을 유지시킬 수 있는 힘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이 지역을 업무나 상업으로 다른 기능으로 바꿔야 된다. 사실 이거 되게 가치 판단의 문제이긴 한데요. 뭐 항상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도시형 제조업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이건 무조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각각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 도시형 제조업은 사양 산업인가? 인쇄업을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등장하면서 신문 안 보고 대부분 다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죠. 그러면서 인쇄가 굉장히
사양 산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인쇄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포장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제가 여기 한번 들고 왔는데요. 요거 되게 보이시죠? 요거 슬리브 우리 컵에 끼우는 거. 요거 만드는데 공정 7개 넘게 필요합니다. 인쇄 공장에서는 후가공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복잡한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거고요. 포장 산업이 굉장히 그만큼 발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거는 주문에 기반하고 누군가가 주문해 주지 않으면 그에 따른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산업이기 때문에 외부의 수요 변동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환경적으로 낙후된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경적으로 낙후되어 있다고 나가서 보시면 다 아신다고. 근데 이게 제조업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누가 밖에다가 환경에다 투자를 많이 하겠어요. 사실 고객들이 막 와서 수시로 내가 모르는 잠재적 고객을 대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B2B 거래를 하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임차 형태가 여기엔 보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에 투자한다고 해서 내 지대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이 투자한 것들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회수 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그 회수 기간을 보장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투자하는 게 되게 불가능하죠. 특히나 제조업은 권리금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시설 권리금이나 영업 권리금 자체가 낮고 바닥 권리금 형태로만 그것이 보장 가능한데, 이런 여기 보시면 종이 및 인쇄, 귀금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상업 기능이 같이 엮여 있는 제조업입니다만, 기계금속, 여기 기계금속, 전기, 정밀 이런 데는 권리금이 굉장히 낮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 권리금 수준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데, 투자를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실제 공장이 들어가면 뭐 바닥도 깎고 위도 막 그 지붕도 뜯어내고 막 별별 그 건물의 변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기능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주변 지역에 제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능이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제조업들이 생각보다 임대료 지불 능력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임대료 생각보다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재 제조업 유지하면서 재개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집적지는 재개발이나 재정 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한 굉장히 토지 소유자가 임차인 간의 굉장히 협력 관계지만 굉장히 긴장이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이 지역이 계속 유지되고 잠재적인 지대 격차는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대개 그 전에 생각해 왔던 바를 따르면 재개발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재개발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안 될 거야. 설마 그거 하겠어? 라고 했고, 실제로 과거에 1960년대부터 을지로가 주택이었을 때부터 주택 재개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상업으로 바뀐 다음에 제조업 중심으로 바뀐 다음에도 재개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안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럼 사업성이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느 순간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과거에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는 굉장히 구역이 컸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2014년인가요? 이거를 100 몇 개로 쪼갰죠. 구역이 좁아지니까 토지 소유자들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추가로 주거 비율이 상향되면서 사업성도 갑자기 높아졌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을지로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 현재 막아놓은 건 노포, 오래된 음식점 때문에 지금 현재는 스톱이 된 상태지만 이미 다른 부분은 철거가 된 상태죠. 그냥 언제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치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한꺼번에 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정책은 별로, 아쉽게도 제가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 있지만 정책이 이걸 많이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산업부나 중기부 산업정책은 당연히 이제 국가기관 산업이나 첨단 산업, 벤처, 창업 이런 부분들에 대부분 집중을 하죠. 그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을 합니다. 그나마 중기부에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역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공간에 대한 그 공간 유지를 위해서 뭔가 정책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집적지역이 유지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 사람들한테 금융 지원을 해주고 다른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집적지역이 깨지는 그 순간부터 이거는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에서 이걸 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을 같이 작업하고 있는 입장에서도 사실 안타깝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도시 경제 기반형과 중심 시가 지형이라는 게 이런 산업들을 담아줄 수 있는 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경제 기반형은 이렇게 사이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산단이나 항만의 역세권 이런 지역에 대부분 개발 사업 형태로 들어갑니다. 중심 시가 지형은 상가 중심의 접근입니다. 제조업에 대한 고려가 별로 그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서울시에서는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뭐 비판받을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시 이건 자체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경제기반형 근린제 이런 중심 시가 지형들을 초반에는 이제 채택을 잘 안 해서 자체 사업 내에서 가능한 산업적인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비구역하고 동시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개발에 밀고 들어오면 이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그 돈 회수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정책에서 그런 공간을 고려하는 것은 사실 산업단지에 대한 고려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외곽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정책적으로 고려를 하고 사실 개별 입지한 공장들이나 공장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사실 산업적으로 전체 손쓸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죠. 근데 한편으로는 개별 입지한 곳들은 누구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을 할 건지 이게 사실 부처 간의 이견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제조업이 직면한 문제는 공간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산업적인 측면들 뭐 이 도시형 제조업을 고도화하겠다 뭔가를 하겠다 좋습니다. 근데 공간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임대료 지불하지 내 기계에 투자하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밀려나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으면 뭔가를 하려고 들지를 않죠. 근데 이게 개별 기업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개별 기업이 내가 기술 개발해서 다 임대료를 잘 지불하면 되는 일이냐? 그게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당장 을지로만 봐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업체들 중에서는 토지 소유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동의하고 사버리면 바로 수용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개별 업체 타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 거고요. 특히나 밀려난 업체들이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 을지로 지금 이렇게 철거당한 곳들의 업체가 어디로 갈까요? 사실 동쪽으로 가기 되게 힘듭니다. 생각보다 동대문 때문에 멀리 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연계가 잘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밑에 필동 쪽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쪽으로 계속적으로 침투해가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럼 똑같이 또 주거지역에서 또 공업,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또 입지하게 되고 그럼 또 거기 또 재개발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라는 생각이고 그런 산업 정책과 공간 정책을 어떤 식으로 연계를 시켜야 될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틀은 뭐 다른 분들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개별 산업들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공간 정책을 펴나가자는 건데 아마 디테일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도시형 제조업이라는 그 산업적인 한계 혹은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게 도심 내에서 어떠한 형태로 부가가치를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죠. 이거 심한물 박사님 이제 지난번에 여기 청계천 을지로 보전위원회 여기서 이제 하신 내용들 요거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딱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한국 사장님이 작업하신 것들을 엄청나게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죠. 아, 역시 을지로는 기술력이 좋아. 그 밑에도 똑같습니다. 하이파이 오디오를 했는데 세운상가 4층에서 구했어. 여기에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 가치가 그 앞에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런던에서 도면을 제작한 업체가 제일 많은 가치를 가져갑니다. 여기서. 그리고 저걸 주문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동을 해야 세운상가에서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주문해 줄 사람들, 지속적으로 주문을 계속 넣어서 가치를 만들어줄 사람들이 이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죠. 요거는 한 가지 또 사례인데 스위처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들이 시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처음에 3D 프린터로 이제 모형을 딱 만들었다가 이제 이게 3D 프린터로 안 되니까 금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거치는 거죠. 뭐 금형을 하는데 그런 플라스틱이 막 휘니까 여기 어디에 구멍을 뚫어야 될지 막 고민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을지로 와서 금형하는 분하고 몇 번만 상의했으면 3개월이나 안 걸릴 일이었죠. 사실 1개월 만에도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안 되면
행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지금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도시형 제조업들이랑 어떻게 매칭이 될 수 있을까? 그들이 매칭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도시형 제조업을 함께 끌어안으면서 이 지역을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 움직임들을 대개는 메이커스페이스가 중개인 역할로 많이 해줍니다. 근데 도심이 가지는 문제는 비싸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집가가 너무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책은 어디로 가야 될 건가? 결국 이 사람들이 이 도심 내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산업부나 중기부에서 외곽의 산단에다가만 돈 쓸 게 아니라 도심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같이 융합될 수 있을 만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산업들을 발굴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부터 이제 조금 컨트로버셜할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앞서 발표하신 이제 두 분의 내용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네트워크 생태계가 너무 강하니까 이들을 못 뽑아낸다, 이제 빼낼 수가 이전을 못한다라는 건데 저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고 더 깊이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고민을 더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을지로 도심부가 가지는 이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위치가 도심에 있기 때문에 수요가 창출되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면서 새로운 수요도 만들어지고 고객과도 계속 대면 접촉할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동종 산업들이 같이 있으니까 혹은 연관 산업들이 같이 있으니까 네트워크 원자재도 주고받고 공정도 같이 하고 이런 건데, 밑에 있는 건 이제 인쇄업 공정인데요. 여기서 기획 디자인이나 편집 같은 경우는 위치 이점만 사실 잘 갖춰줘도 되고요. 뒤에 인쇄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업체들끼리의 네트워크 연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그 말인즉슨 그리고 그 기획 디자인에서 그 출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은 대개는 요즘에 컴퓨터로 다 메일로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같이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 남산동에서 일부 기업들이 거의 한 100여 개 기업, 90 몇 개 기업들이 그 정보산업밸리라고 산단을 만들어서 나갔습니다. 근데 인근 성서 쪽으로 나갔는데 이들과도 사실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주고받으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출력이나 이런 같이 업체들끼리 네트워크 연계가 중요한 애들끼리 같이 나가고, 기획 기능은 저기 남산동에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공정도 사실 공간적으로 흐트러뜨릴 수 있고 다시 재배열할 수 있고 더 효율적으로 재배열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도심 입지를 꼭 상수로만 우리가 두어야 될까? 좀 더 유연하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좀 변수로도 두고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고요. 가든파이브 같은 경우에 잘 안 됐던 이유는 앞서 그 방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그게 상업 기능, 그러니까 잠재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외곽에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 곳에다가 세워서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게 수익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지 자체를 그쪽으로 빼면 안 되는 것들을 그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은 기능들을 혹시나 이전할 수 있으면 아예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고, 도심 내에서의 압력을 줄이는 과정에서 저런 그러니까 내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수직적인 연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충무로 같은 경우에는 인쇄업 같은 경우에 위로 못 올린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아시아 미디어 타워라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엘리베이터도 크게 만들어 놓고 트럭이 막 들어가면서 수직적으로 공정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과거에는 이게 사실은 1990년대에 연구자들이 아파트형 공장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는데, 이게 실현된 사례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 앵커 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잘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주변하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얘기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수직적으로 세울 수도 있다. 그런 형태로 공간적인 재편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런 재개발이나 혹은 재정비가 들어오는 것들을 그대로 볼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상수로 두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변수로 두고 좀 더 유연하게 공간적으로 재배치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도시형 제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그게 어떤 산업과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